오늘의 주제는 인간공학과 관련된 히스토리, 역사를 좀 돌아보고 인간공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공학이라고 했죠. 리뷰를 하면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사회문화적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제품,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합니다. 주변 환경, 예를 들어 너무 어두운 데서는 작업 능률이 떨어지니까 좀 밝게 해야 된다. 온도는 어떤 게 적당하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 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 휴식을 줘야 된다, 이런 작업 자체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편리함, 효율성, 안정성, 만족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응용학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필요하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인문학계적 소양도 필요하고 공학적인 그런 소양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계산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든지 설계를 직접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공학이 다루는 건 사람의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특징, 사람의 주변 요소, 일, 태스크, 사람의 생각과 심리 이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워크에 대한 관련된 환경을 인간공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조작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증기의 힘으로 하게 됐죠. 돌리는 힘을 이용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배가 움직이고 기차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때는 수요는 엄청 많았는데 공급이 적었어요. 예를 들어 옷인데 사람들이 옷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팔면은 얼마 못 만들겠죠.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도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공장은 몇 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장이 갑이었어요. 공급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사람보다도.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을 굉장히 학대했어요. 못 배운 사람들 많거든요. 당시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촌사회다 보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별로 배운 거 없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또 없었어요. 노동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고려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미약했다는 거죠. 인간공학은 이런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작업 능률이 올라가고 평판도 좋아지겠죠.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런 갈등과 이런 논쟁은 계속됐어요.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이 아무리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해도 산업사회에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 노동자의 힘이 세지고, 노동조합 같은 게 나오죠. 우리 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더 높은 임금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인간공학이 계속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부터 해서.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 이 영화 한번 보시길 바래요. 유튜브 보시면은 무료 영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당시 2차 산업혁명 시대쯤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했고 또 어떻게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가진 그 고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계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고려는 많이 미흡했죠. 사람에 대한 고려는 아직도 싸워나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우선이다. 기계가 우선이 아니고 기술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기술이 우선이라서 사람이 기술에 맞춰가면 안 된다. 기술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자동차를 조립하려면 저 속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저는 작업을 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차가 열 대면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걸려서 다칠 수도 있고, 저 자세로 작업하면 굉장히 팔도 아프고 힘들 거예요. 어떤 근육통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안전하지도 않고 사람 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투기, 비행기 굉장히 복잡한 계기판들이 있었어요. 복잡한 계기판 때문에 전투기 사고도 비행기 조종 사고도 많이 났어요. 이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우면서 또 직접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적군을 쫓아다니고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그런 직업이었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사이에 전환되는 이 시점에 안타깝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하게 돼요. 전쟁이 있으면. 그래서 전쟁 자체는 일어나서 안 되는 건데 내가 질 순 없잖아요. 각 나라에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좋은 전투기라든지 좋은 장비를 만들고
만들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인간공학 연구도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또 정신적인 피해를 덜 입을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인지적인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데미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람이 뭔가 복잡한 기기를 조절하고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훈련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죠. 미국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들은 이 전쟁 당시에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human function, human performance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지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순서를 ABC 해야 되는데 CBA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류고 미스테이크, 그러면은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사람들의 오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은 이제 끝나고 3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산업이 전쟁 중에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공장들을 지어서 군수품을 만들던 그런 회사들이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변모했죠. 그러면서 점점점 공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 이런 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죠. 나라들 간에 경쟁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나라가 더 부가 되죠. 일단은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인간공학이 다루는 게 공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퍼포먼스를 잘 내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고, 그런데 이제는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는 그 제품들이 다 이제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 텔레비전, 개인 자동차, 에어컨 이런 것들, 시장 경쟁력이 심화가 되면 어떻게 하죠?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사용성, 감성적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잘 전달해야지 내 제품을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 제품이 인정을 받으면 내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고, 그러면 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신은 뭘 좋아하세요? 그럼 난 그런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회사는 그 제품이 많이 팔릴 수가 없겠죠. 이렇게 3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면서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지금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조그마한 이 스마트폰이 수천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는 더 필요해요. 기술이 새로 나오면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람이 좀 홀대받거나 사람에 대한 존엄성, 산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혹시나 없는지, 너무 기술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인간공학이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죠. 인간공학의 분야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랑 관련되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인간공학적인 가이드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모자를 꼭 써야 됩니다. 혹은 또 안전공학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인간공학 중에서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공학이라는 분야에서도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여러분,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은 아무도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다들 그런 식으로 마주 앉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겠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계속 연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홈, 여기도 인간공학적인 이슈들이 많고요. 비행기 조종실도 옛날에 비해서 점점 컴퓨터 시스템이 많아지고 자동으로 이착륙도 하고 오토파일럿 기능도 많이 강화되고, 하지만 역시나 아직도 기장, 부기장 두 사람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죠.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조종사, 부조종사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 없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또 훈련도 시키죠.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무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람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면은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거기에도 인간공학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하겠고요. 앞으로는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어떻게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기술은 있는데 저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전쟁이라든지 은행 강도 이런 데서 날아가 버리면은 못 잡잖아요. 잡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날다가 서로 부딪히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거기도 인간공학적인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고, 교육 현장,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같이 신체적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인, 언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제공해야 되는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다 인간공학의 이슈들입니다. 또 의료계에서도 사람들을 수술하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환경인데, 최첨단일지라도 뭔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큰 실수가 날 수 있고, 결국 사람이 조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공학적으로 이런 환경들, 이런 기술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런 위험한 시설, 잘못하면은 폭발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인간공학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를 해야겠죠. 우주에서도 지구와는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실험들은 벌써 뭐 한 2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공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계 있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앉아있는 책상, 다 인간공학에 관련된 그 지식들이 녹아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혼자 위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실수, 하나의 버튼 잘못 누른다든지,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이러면은 그만큼 회사가 요즘은 다 책임을 져줘야 되죠. 그 코스트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레퓨테이션이 떨어져요. 산업 현장에서 누가 다쳤대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다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또 스탑돼야 되고, 비즈니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세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목이 아프다던가 두뇌가 빨리 회전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작업장만 하더라도 쉽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작업장, 누군가는 저 뒤에 보면 서서 일하기도 하죠. 충분히 밟고, 저 사람들이 다 항상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눈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발받침대 같은 거 놔서 키가 작은 사람들도 발을 올려놓으면서 좀 몸이 힘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보기 좋은 작업 환경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저 사람들이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위로 띄워놓죠. 특수하게 제작된 의자에 앉아서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위를 쳐다보고 있더라도 목이 아프지 않게 목을 잡아주는 그런 좋은 인간공학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의자가 되는, 그냥 툭 하고 앉으면 의자처럼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요즘은 발받침대 보이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요. 높낮이 조절 가능한 책상, 여러분들도 이 허리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일어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병행해 보면 좋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태스크에 맞췄어요. 밑에서 쪼그려서 일을 해야 되면 쪼그려 앉았어요. 제품에 맞췄어요. 환경에 맞추고 사람이 맞췄어요. 왜 사람이 잘 못 맞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징벌 같은 것도 있었어요. 왜 못하냐, 훈련 시켜줬는데 왜 못하냐. 사람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태스크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사람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기는 건 그건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에 맞춘다는 거예요. 기술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잡을 사람한테 맞춰주고, 제품도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일도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이 편하게 배울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바로 휴먼 센터드 하다는 거예요. 유저 프렌들리 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아직도 바뀌어야 되는 점은 많아요. 그런 게 바로 인간공학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공학. ICT 융합 전공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사용자 중심적 제품 기획 및 개발, 아이디어 개발, 제품 개발 과정에 사용자를 포함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해보고요. ICT 융합 분야 중에 하나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사람과 컴퓨터가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인간은 컴퓨터로부터 도움을 받고 컴퓨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데이터를 얻어서 자기가 더 학습해서 스스로 더 학습되는 AI 컴퓨터.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지 사람도 더 편해지고 컴퓨터도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사용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해보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공학이 우리 전공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